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노래 가사가 생각나시나요? 많이 납니다. 네. 그 가사에 보면 처음에는 가쁜 숨을 고르고 두 눈을 감아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들숨 날숨 그 속에서 내 몸을 느껴봐요라는 가사가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도 편안하게 이런 근심 저런 욕심 모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느껴봐요가 나오죠. 그리고 후렴구에 보면 숨가쁜 생활 속에 나를 잊고 살아가죠. 잠시라도 숨 고르고 나를 한번 느껴봐요가 나오죠. 바라보기 명상은 이렇게 몸을 느끼고 바라보는 몸 바라보기, 다음에 마음을 느끼고 바라보는 마음 바라보기,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삶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삶 바라보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글쎄 이 세 가지 바라보기에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바라보기. 예, 바라보기 있고 또 하나 더 늘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숨쉬기. 맞습니다. 들숨 날숨 그 속에서 내 몸을 느껴봐요. 들숨 날숨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느껴봐요. 숨가쁜 생활 속에 나를 잃고 살아가지고 잠시라도 숨 고르고 나를 한번 느껴봐요. 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바라보기 명상을 잘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 수련법이 숨 바라보기입니다. 숨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바라보기 명상의 기초이자 이게 또 끝까지 가요. 굉장히 중요한 수련법인데,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 늘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현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호흡은 마음 먹으면 늘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늘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 활동하는 거 알 수 없어요. 그죠? 콩팥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요 허파에서 들어오는 숨은 우리가 마음먹으면 알아차릴 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뭘까요? 아주 중요하죠. 맥박. 맞습니다. 맥박. 근데 그래서 이 고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 이 숨과 맥박, 우리 몸에 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수련하는데 그 가운데서 맥박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숨을 명상의 주된 도구로 많이 삼는데 맥박과 숨의 차이가 뭘까요? 없으면 죽는다. 예, 맞습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죽습니다. 예. 아주 그 필수적인 그런 우리 몸의 그 신체 활동이죠. 근데 공통점은 이제 그건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맥박은 심장이 있고 네. 숨은 허파. 그렇죠. 예, 그건 생물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가만히 보면 맥박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은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숨은 밖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있어야 이런 숲이 있을 때 숨이 훨씬 더 잘 쉬어지죠. 근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서울의 한복판에 있으면 숨쉬기 힘들죠, 그죠? 숨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중한 현상임과 동시에 바깥 이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와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신체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맥박보다는 숨을 더 명상의 중요한 도구로 삼습니다. 또 하나, 이 맥박과 숨 둘 다 우리의 몸과 마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즉,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죠, 그죠? 다음에 또 화가 날 때 어떻습니까? 얼굴 벌개지면서. 네, 호흡이 거칠어지고 맥박이 막 빨리 움직여지고, 그죠? 둘 다 우리 몸과 마음의 양쪽에 다 걸쳐서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고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맥박 컨트롤 할 수 있나요? 힘들거든요. 맥박은 물론 명상이 아주 뛰어난 고수 가운데서 맥박조차 컨트롤한다는 그런 고수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듣긴 들었지만 맥박은 일반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호흡은 내가 조율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호흡은 우리의 몸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막 화가 났을 때 호흡이 거칠어지죠. 근데 그럴 때 이 뚜껑 막 열리려고 할 때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열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가라앉고 다시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수련하기에 훨씬 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명상 센터나 명상하는 곳에서는 호흡 수련을 많이 합니다. 자, 호흡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할 텐데 혹시 흉식호흡, 복식호흡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는 봤어요. 예.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의 차이가 뭘까요? 가슴과 배에 예. 공기를 담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복식호흡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서 배가 나오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나오겠죠. 다음에 숨이 횡격막이 다시 올라갈 때 배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흉식은 그 반대겠죠.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겠죠. 숨 내쉴 때 가슴이 수축되고. 자,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원래 인간이 타고날 때의 자연스러운 호흡일까요? 흉식호. 흉식 호흡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아기들이 하는 게 복식 호흡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몸이 말랑말랑합니다. 전체적으로 긴장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면 이 횡격막이 아래로 쑥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흡기를 보시면 허파가리가 위에 많겠습니까? 아래에 많겠습니까? 아래에 훨씬 더 많습니다. 아래에 숨을 많이 들이마셔야 산소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아직 기관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뇌라든지 모든 심장기관들이 그리고 근육들이 빨리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막 받아들이는데 그게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숨이 들어오면 횡격막이 쑥 내려가고 배가 볼록 나왔다가 숨 나가면 다시 쑥 들어가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 복식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배가 어린 나이는 말랑말랑하다고 했죠. 어른이 되면 점점점 경직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면서 배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이나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도 많이 쌓여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배는 우리의 감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이 있거나 불편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복부를 긴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한 몇 년 배운 적이 있는데 심리치료할 때 그 게슈탈트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복부의 느낌을 자주 물어보아요. 복부가 이 불안한 사람들은 긴장하는 사람들은 복부가 이렇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 하다 보면 뭐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을 때도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복부를 긴장해요. 그러면 복부가 점점 경직되겠죠. 그 말랑말랑한 부드러움이 사라지겠죠. 복식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복식호흡과 흉식호흡 가운데 어느 게 더 좋은 거라는 것은 다 아시죠? 우리 감정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최성수라는 그 7080 가수가 부른 남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그 노래 중간에 가사를 보면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섰네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섰네. 지금 이 여자 뭐 하고 있습니까? 울어요. 그렇죠. 우는 거죠. 우리 울 때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이렇게 웁니다. 근데 우리 웃을 때 아유 XX 빠지게 웃었다 그런 말 하죠. 배꼽 빠지게 웃었다. 배꼽 빠지게 웃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이렇게 이완되어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일어날 때 복식 호흡이 더 잘 되고 불안하거나 격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분노나 슬픔, 공포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호흡은 나도 모르게 흉식 호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 추구하는 호흡은 당연히 둘 가운데서 복식 호흡이겠죠, 그죠? 복식 호흡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려 그러면 뭐 어떤 명상 단체에서는 배를 두드리기도 하고 무리하게 힘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가장 좋은 요령은 배에 힘을 빼고 배의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도록 내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배의 근육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씩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호흡이 이제 중요한데, 호흡 수련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가의 어떤 명상 단체에서는 들이마시는 숨을 비율을 1로 하고, 참는 것을 4로 하고, 내쉬는 것을 2로 합니다. 다음에 국선도나 단학의 어느 단체에서는 1분에 한 번 호흡하는 걸 추구합니다.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서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걸 더 중시하는 명상법도 있습니다. 스카모니가 가르친 위파사나 명상법이 그런 명상법이고 제가 하는 바라보기 명상도 둘 다 겸하지만 목표는 처음에는 호흡을 조율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걸 더 중시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명상이 숨 바라보기입니다. 숨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숨 바라보기를 하는데 그 기본 자세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앉아서 방석에 앉아서 하는 자세가 있고 의자에서 하는 자세가 있는데 먼저 방석에 앉아서 하는 자세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는 옛날에는 주로 이런 자세를 이게 전문 수도자들은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이게 이제 결과부자입니다. 초보자들 힘들어요. 이거 있다가 5분 지나면 이 발목이 아파서 저려서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명상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너무 이렇게 전문가 자세고 바라보기 명상은 생활 속의 명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보다는 편안하게 양반다리 있죠. 양반다리인데 이렇게 끝에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살짝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벌려 놓는 게 아니라 살짝 올려 놓는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척추를 이렇게 반듯하게 펴는 거예요. 근데 척추를 반듯하게 펴려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요 방석 뒤를 약간 말아서 뒤를 약간 올려주는 겁니다. 약간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접어보십시오. 그렇게 접어서 한번 앉아보십시오. 살짝만. 네, 살짝만. 그러니까 끝부분, 요 끝부분 있죠. 싹 앉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허리가 펴지는 것 같아요. 허리가 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바로 필 수 있지만 특히 초보자들은 약간 뒤를 이렇게 방석을 뒤에 살짝 받쳐주면 요추가 이렇게 펴지고 요추 1, 2, 3번이 펴지고 그런 가운데 그 위에 요추 4번, 5번과 흉추, 경추는 가볍게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그 노래 가사에 말했듯이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도 편안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턱을 약간 당깁니다. 이런 자세, 이거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왜 안 좋냐? 폐는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요. 목은 꺾여 있는 가운데서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아서 요 뇌의 산소 공급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명상은 결국은 브레인 트레이닝이거든요. 뇌를 관리하고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뇌에 산소를 충분하게 잘 공급해야 하는데
우리 몸의 기관 가운데서 중요 기관 가운데서 심장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뇌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허파 같은 위치에 있거나 간 위치 좀 아래에 있거나 그러는데 뇌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목을 풀어주고 어깨와 가슴을 풀어주고 그런 가운데 편안하게 있으면 호흡을 그렇게 막 열심히 깊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충분하게 산소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요거 목을 꺾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으니까 딱 이렇게 뒤에 방석을 가볍게 이렇게 깔고 하신 다음에 살짝 턱을 당기고 눈은 편안하게 감고 팔은 이렇게 가볍게 대어도 되고요.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팔을 이렇게 밖으로 뻗는 것보다는 약간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즉 밖으로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에너지를 모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살짝 모아도 되고요. 대부분 종교 행위에서 보면 기도할 때 팔을 모으잖아요. 이렇게 모읍니다. 이게 합장하고 하는 게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뭐 사무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사무엘도 이게 사무엘 그림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죠? 이런 자세는 아니지만 무릎 꿇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나 손을 다 모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모으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좋고요. 눈은 편안하게 감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자세가 앉아서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좌식 생활보다는 입식 생활을 많이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앉아서 하는 본격적인 자세를 또 매트에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의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동작 몇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앉아서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지금 등받이 없는 의자인데 등받이가 있다 하더라도 등받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가 명상할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 기대니까요. 지금 우리 기댈 수 없죠, 그죠? 기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자립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세우는데 아까 우리가 그 방석에 매트에 바닥에 앉았을 때와 똑같은 요령입니다.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요 의자에 앉았을 때는 뒤에 방석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요 정도만 앉아도 충분히 요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추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 위에 흉추와 경추를 가볍게 올려놓고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볍게 놓아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눈을 감고 턱을 약간 당기라고 했죠. 그 상태에서 자신의 들숨 날숨을 한번 느껴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코로 숨이 들어오고 그 호흡이 내 몸을 그 호흡이 내 몸 안에 들어오고 그런 뒤에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려고 하십니다. 자, 눈을 뜨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노래 가사에서 들숨 날숨 그 속에서 내 몸을 느껴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들숨 날숨을 먼저 느껴야 되겠죠, 그죠? 들숨 날숨을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들숨 날숨을 충분히 느낀 뒤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 몸을 느끼고 그 위에 더 마음을 느끼고 할 수 있겠죠. 자, 들숨 날숨을 가만히 느끼고 이제 보려고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는구나, 뭐 등등 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호흡만 느끼십니까? 아니면 잡생각이 많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많이 나. 많이 일어나지, 그죠? 잡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머리 끝이 저릿저릿하고 네. 숨만 느껴지는데요. 느껴졌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저도 숨만 느끼고. 네,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잡생각이 일어나도 좋고요. 숨만 느껴도 좋고, 뭐 하여튼, 근데 그 초보자들은 잡생각이 많이 나는 게 더 정상적입니다. 두 분은 혹시 명상을 많이 하신 분들인가요? 처음입니다. 아, 소질이 있으시구나. 자, 잡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잡생각이 일어나요. 이럴 때 이게 잡생각이 막 끌려다니다 보면 내 호흡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에게 주로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숨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지금, 마음속으로 새기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지금, 숨 나갈 때 여기, 두 번째 숨 들어올 때 봐라, 다시 숨 나갈 때 보기. 그러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두 번 하면 지금 여기, 봐라 보기 8글자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항상 과거와 미래를 달리죠. 아, 어제 했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했어. 내지는 아, 그거 아쉬운데 어떨까? 내지는 아, 오늘 이거 마친 뒤에 저녁에 뭘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강원도 숲속에 있지만 생각은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달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바깥 공간으로, 물론 상상 속의 공간이지만 다른 공간으로 가고 자기 자신에게 잘 머물지 않죠. 다른 대상으로 아이들 생각, 친구 생각, 부모님 생각, 무슨 생각, 일 생각 계속 밖으로 달립니다. 생각은. 지금 여기 바라보게 할 때 지금 여기는 뭐냐 하면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여기는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그 나에게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첫 번째 기초적인 대상은 숨이라고 했죠. 숨은 그 특징이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다릅니다. 우리는 늘 같은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같은 길이의 똑같은 양과 똑같은 질의 호흡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바뀌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따름이죠. 숨은 매 순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라보고는 일단 숨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의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잡생각이 일어나고 여기는 지금 잡생각 안 일어나시는 분도 꽤 있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은 거의 8, 90% 이상이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더 정상적이에요. 그럴 때 생각이 막 끌려가다 보면 이게 집중도 잘 안 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런데 가만히 방금 이것처럼 지금 여기 바라보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잡생각이 사라지면서 호흡에, 지금 여기에 나의 호흡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마음속으로 지금 여기 바라보기를 들숨 날숨 따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하는 겁니다.